안녕하세요. 볼수록 똑똑해지는 보험정보 채널 똑보험입니다. 실손의료비는 2024년 기준 약 3,600만 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총 인구수가 약 5,100만 명인 것을 고려하면 정말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입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릴 만큼 사람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좋은 보험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 보험입니다. 특히 2009년 7월 이전에 가입했던 실손보험 관련해서는 보험료 인상 문제로 현재 판매하고 있는 소위 4세대 실손의료비로 갈아타는 것이 좋은지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손의료비라는 이름은 같지만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 보장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더 고민되실 거예요.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면 가입 시기에 따른 실손의료비의 특징을 알 수 있으실 거고요. 도대체 내 실손의료비가 왜 이렇게 오르는지 이해하실 수도 있고, 과거 가입했던 실손의료비를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의료비로 바꿨을 때 보장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있으실 거예요. 핵심만 쏙쏙 빼서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실손의료비는 질병과 상해로 나누어지고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로 또 나누어집니다. 이 영상에서는 가장 효용성이 큰 질병 입원의료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세대 의료비는 2003년 10월부터 2009년 7월까지 판매되었던 실손의료비를 말합니다. 이 당시 회사별로 약관의 내용이 조금씩 달랐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손해보험에서 판매하던 실손의료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실손의 장점은 급여치료든 비급여치료든 모두 자기부담금 없이 100% 보장해준다는 것이고, 단점은 갱신보험료 인상폭이 너무 크다는 점과 동일한 질병으로 입원을 365일 한 경우 180일 동안 보상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특히 암치료나 뇌혈관 질환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 시 이러한 부분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2009년 8월과 9월에 가입한 사람들은 최초 갱신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1세대 실손의료비의 약관을 따르고, 갱신이 이루어지고 난 후부터는 2세대 실손의료비의 약관 내용을 따르는 경과 조치가 있었습니다. 여담이지만 2009년 7월에 100% 실손의료비가 없어진다면 엄청난 절판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는 설계사 분들이 식사도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던 시기였어요. 이때 고객을 많이 획득했던 분들이 아직까지 실적을 많이 하는 설계사로 활동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상품을 팔던 상황이 아니라 팔리던 상황이었으니까요. 2세대부터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실손의료비 약관이 통일되었습니다. 표준화 실비라고도 하는데요. 이때 가입하신 분들은 병원 치료비의 90%를 보장받을 수 있어서 10%만 부담하는 구조의 그런 상품입니다. 그런데 연간 자기부담 한도액이 200만 원이 넘으면 급여, 비급여 치료할 것 없이 모두 100%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장이 멈추는 기간도 1세대 실손의료비가 통일질병 입원 365일당 180일에서 90일로 대폭 줄어든 것도 특징입니다. 자기부담금은 10% 내라고 하는 대신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200만 원을 걸어주고 보상하지 않는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준 거죠. 그런데 이 상품 또한 현재 갱신보험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2013년 4월부터는 드디어 급여와 비급여의 자기부담금이 달라집니다. 급여 치료는 90%를 보장하고 비급여 치료는 80%를 보장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는 200만 원이라서 고객이 10%, 20%씩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을 연간 기준으로 2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자기부담금 없이 100% 보장해주는 아주 좋은 실손의료비입니다. 보상하지 않는 기간은 2016년 1월 이후부터 바뀌었는데, 동일 질병으로 인한 입원일 경우 365일 초과 시 90일 동안 보장이 멈추는 것을 입원의료비 한도인 5천만 원을 전부 쓴 후 90일 보장이 멈추는 것으로 바뀌어 가입 금액을 끝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것이 장점입니다. 이때 판매되었던 실손의료비의 가장 큰 단점은 보험기간이 15년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판매되었던 실손의료비들은 실손의료비가 포함된 보험증권의 만기까지 3년 또는 5년의 갱신 주기로 갱신이 되면서 같은 내용의 보장이 가능했는데, 2013년 4월 판매 실손의료비부터는 보험기간이 15년으로 설정되면서 갱신 주기도 1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상품을 가입하신 분들은 보험기간 15년이 지나면 그때의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재가입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시기에 판매하고 있는 실손의료비 상품을 가입해야 됩니다. 보장 내용이 다른 새로운 실손의료비를 가입하게 되는 거죠. 2013년 4월에 가입하신 분들은 15년이 지나 2028년 4월이 되면 현재의 보장 내용을 유지할 수 없고 2028년 4월에 판매하고 있는 실손의료비 상품을 가입하셔야 됩니다.
실손의료비 보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점은 단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017년 4월부터는 3세대 실손의료비가 판매되었습니다. 소위 착한 실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보험료가 착해졌다고요. 이때 전 실손의료비와 달라진 점은 보험회사 손해율의 온상이었던 비급여 3종 선물 세트인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MRI, MRA 보장을 분리한 후 치료비의 70%만 보상하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는 200만 원으로 이것을 초과하면 실손의료비에서 100% 보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기간도 입원의료비 한도인 5천만 원 소진 시 90일로 전 실손과 동일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이 상품은 할인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직전 2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차기 1년간 보험료를 10%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판매 당시에는 참 애매한 실손보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4세대가 나온 이후부터 유지 가치가 급격하게 높아진 실손의료비입니다. 드디어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는 실손의료비입니다. 이 상품의 장점은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상하지 않는 기간이 없이 1년마다 5천만 원의 치료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거기에 급여, 비급여 치료비 한도가 각각 5천만 원씩 적용된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단점은 보험기간이 5년이라서 5년이 지나면 그때 판매하는 새로운 실손의료비 약관으로 변경된다는 점, 급여와 비급여 자기부담금이 더 늘어나서 급여는 80%, 비급여는 70%, 비급여 3종은 70%의 보장을 해준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단점이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치명적인 단점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2세대, 3세대 실손의료비들은 보장 비율과 상관없이 고객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이 연간 200만 원이 넘으면 그 이후부터는 100% 보장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 4세대 실손의료비부터는 비급여 치료의 경우 이 자기부담 200만 원 한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30%의 자기부담금은 연간 얼마를 내더라도 비급여 치료가 발생할 때마다 계속 내야 되는 것이죠. 더불어 2024년 7월 갱신분부터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적용으로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 수령하느냐에 따라 최대 300%까지 할증되어 이듬해 보험료에 반영돼 버리는 것도 큰 단점입니다. 4세대 실손의료비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측 영상 참고해 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아쉽지만 비급여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없다는 점이 4세대 실손의료비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는데요. 얼마 전 25년 연말에 나온다는 5세대 실손의료비 개편안을 보고 갑자기 4세대 실손의료비가 좋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실손의료비 개편의 핵심은 비급여 부장을 중증과 비중증 특별 약관으로 분리하여 비중증 혜택을 대폭 줄이는 겁니다. 중증 환자의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이며 그 외는 모두 비중증으로 봅니다. 산정특례가 등록되지 않는 비중증 환자들은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장 한도가 연간 1천만 원, 입원 회당 3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자기부담금도 50%나 적용하고요. 복잡하고 어려우니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암, 뇌, 심장질환 이외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비급여 치료를 받으면 1회 입원당 치료비의 50%만 보상해주고 그것도 300만 원까지만 실손의료비 혜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고 그 뒤로 4세대 실손의료비가 좋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5세대 실손의료비는 아직 판매되지 않고 2025년 말에 출시될 예정인데요.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고정 댓글에 5세대 실손의료비 관련 보도자료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실손의료비 변천사에 따라서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실손의료비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점차 자기부담금은 늘어나고 보험회사에서 보장해주는 치료비의 비율은 줄어들었고 보상하지 않는 기간을 계속 줄여오면서 장기 치료를 받는 분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해 왔습니다. 급여 치료에 대한 부분은 조금씩 개정해 왔고 비급여에 대한 보장은 과감하게 줄이고 있는 것을 느꼈다면 지금까지 아주 잘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이번에는 실손의료비가 갱신될 때 어떤 기준으로 올라가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실손보험료는 갱신될 때 크게 두 가지를 반영합니다. 연령 변동분, 연령 외 변동분 이 두 가지인데요. 연령 변동분은 나이가 들면서 변동되는 위험에 따라 보험료를 변화시키는 것이고요. 연령 외 변동분은 해당 실손의료비를 가입하고 있는 같은 보험회사에 같은 세대 약관을 적용받는 분들의 손해율을 반영하여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실손의료비 세대가 낮을수록 보험료가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령 변동부는 별로 억울할 일이 없는데 연령 외 변동부는 약간의 이슈가 있습니다. 철수, 영수, 영희, 미애, 철이가 1세대 실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철수와 영수가 아파서 보험금을 왕창 타갔어요. 그래서 다음 갱신 주기 때 다 같이 보험료가 인상되었거든요. 영희와 미애, 철이는 보험료가 인상돼서 부담은 되었지만 보험료를 잘 납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 갱신 주기까지 철수와 영수는 계속 아파서 보험 혜택을 계속 받고 영희, 미애, 철이는 보험 혜택을 못 보고 오르는 갱신 보험료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2세대 실손보험이 나왔어요. 자기 부담금은 내야 되지만 보험료가 더 싸대요. 그러면 영희와 미애, 철이는 2세대로 갈아탈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1세대에 남아있는 사람은 보험 혜택을 보고 있는 철수와 영수가 남겠네요. 그러면 이 아픈 사람들끼리 보험금을 더 타가면서 보험료 인상분도 나누어서 내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영희와 미애, 철이는 결국 2세대로 갈아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영희가 아파서 보험 혜택을 받고 보험료 인상분은 셋이서 나눠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3세대 실손의료비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미애와 철이가 갈아탈 확률이 높고 전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겠죠. 결국 절판되는 세대의 실손의료비는 닫혀있는 세계에서 손해율을 관리하게 되는 것이고 혜택을 받았던 사람은 남아있을 확률이 크고 보험금을 못 받았던 사람들은 더 낮은 보험료를 내려고 그 다음 실손보험으로 빠져나갈 확률이 높아요. 따라서 오래된 실손보험일수록 내가 건강하고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일수록 보험료가 크게 인상되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프거나 아플 확률이 높은 사람들만 보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유지하게 되니까요. 그 외에 갱신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는 이유는 갱신 주기에 대한 상황도 있고 적립보험료 대체 납입 제도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이야기는 이 영상에서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세대 실손의료비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 중에 보험료가 갱신되면서 부담스러울 정도로 오른 분들은 많은 고민이 되실 거예요. 현재 가입할 수 있는 4세대 실손의료비가 비급여 자기부담금이 무한인데다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무섭고 보험기간도 5년으로 줄어드는데 그 다음 5세대 실손의료비는 조건이 더 좋지 않다고 하니까요. 4세대가 이런 많은 단점이 있지만 1세대 실손의료비 보험료를 유지 못할 정도로 부담스러우시다면 조심스레 전환하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보험은 유지를 해야 보장받을 수 있고 실손의료비는 다음 갱신 때 또 오를 거니까요. 지금도 유지가 버거운데 그 다음 갱신 때는 더 힘들겠죠. 다만 전환하시더라도 이런 내용을 알고 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반면에 3세대 착한 실손 가입하신 분들은 전환을 조금 더 고민하셨으면 합니다. 보험료 인상폭도 아직까지 높지 않으실 거고 할인 제도도 있으며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도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200만원 한도라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지를 해 가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각자 상황에 맞게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실손의료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전환할 때 전환을 하더라도 이 내용만큼은 꼭 알고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